안녕하세요. 대운세상입니다. 풍수적으로 4월 13일까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2025년은 육십갑자 개묘년, 그리고 4월은 신진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찬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추나교차기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기운의 변화가 극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가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따라서 운세적으로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해입니다. 지금부터 4월 13일까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풍수학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13일까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첫 번째는 찬 음식입니다. 풍수지리나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삶이 자연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섭생, 즉 먹고 마시는 방식도 조절해야 건강과 운세가 조화를 이룬다고 여깁니다. 4월 13일 전후는 음력 기준으로 봄철 절기인 청명 4월 4일에서 5일경, 고구 4월 19일에서 21일경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날씨는 점차 따뜻해지지만 아직 땅의 기운은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땅과 사람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과 운이 트인다고 여기는데 이 시기에는 여전히 찬 기운이 남아있어 찬 음식이 인체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봄은 양기가 서서히 상승하는 시기로 이 양기의 흐름을 잘 타야 신체가 원활하게 활동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 음식은 위장을 차게 만들고 양기를 억제하기 때문에 몸속 기운이 밖으로 뻗지 못하게 되고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기력 약화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의학과 연결된 해석도 함께 해당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의 기운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비위는 따뜻함을 좋아한다고 봅니다. 봄철은 원래 기후가 변덕스럽고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차기 때문에 찬 음식을 먹으면 비위의 기능이 약해지고 몸 전체의 순환이 나빠질 수 있다는 논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입하, 5월 초경 전에 인체가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속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식이 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4월 중순까지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라는 가르침이 전해지곤 합니다. 요약하자면 풍수적 의미에서 4월 13일까지 찬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봄철 기운과 양기의 상승 흐름을 돕기 위함이고 땅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섭생지침, 몸의 중심인 비위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따라 나쁜 기운이 느껴지거나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댓글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행운이 깃들길 대운세상이 기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풍수적으로 보았을 때 4월 13일까지 자극적인 음식, 특히 매운 마라탕, 떡볶이처럼 화기가 강한 음식을 피하라는 조언 역시 자연과 인체의 기운 조화를 기반으로 한 섭생 지침입니다. 여기엔 음양오행, 절기 변화, 기운의 균형과 관련된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내장을 자극하고 기운의 균형을 더 흔들릴 수 있어 이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풍수와 한의학은 말합니다. 또한 화기의 과도함으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대부분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마라탕, 떡볶이, 불닭볶음면 같은 음식은 속의 열을 자극하며 특히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추나교차기에 먹게 되면 화기가 인체의 양기를 억누르거나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쉽게 피로할 수 있습니다. 가슴 답답함, 짜증, 심화불안, 피부 트러블, 알러지, 비위 기능 약화로 인한 소화불량 등 풍수적으로 보면 이는 인체 기운의 흐름 기혈 순환이 막히는 것, 즉 운이 꼬일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봄철은 간의 계절입니다. 간극은 간기를 상하게 하고 한의학에서 봄은 오행중목의 기운에 속하고 이는 간과 연결됩니다. 간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기운을 순조롭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은 간에 부담을 주고 간기를 울체시킬 수 있어 감정기복, 피로, 눈의 피로,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봄의 간기를 돕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는 것이 권장되며 화성분이 강한 음식은 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풍수적으로는 기운의 흐름을 망친다고 봅니다. 풍수는 주로 공간의 기운을 다루지만 인체 역시 하나의 작은 우주소우주라고 보고 공간과 마찬가지로 기운의 흐름이 조화로워야 건강하고 운도 좋다고 봅니다. 봄의 기운은 부드럽고 상승하며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매운 음식은 급하고 강한 기운인 급화를 넣어버려서 자연스러운 기운의 흐름을 혼란시키고 조화로운 삶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4월 13일까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는 풍수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 전환기의 기운이 불안정하므로 자극은 해롭다. 화기가 강한 음식은 인체의 기운 흐름을 혼란시키고 운을 깰 수 있다. 봄에 간 기운을 손상시켜 감정, 건강, 대인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풍수에서 권하는 자연과 조화로운 섭생과 어긋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기름진 음식, 튀김, 피자, 패스트푸드입니다. 역시 계절의 기운, 인체의 조화, 음양오행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안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운의 흐름과도 연결된 해석이 가능하답니다. 춘하교차기인 기운의 전환기에 기름진 음식은 기운을 막는다고 봅니다. 4월 중순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기운의 교체기인데요. 이 시기엔 인체 안팎의 기운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기름진 음식은 풍수적으로 탁한 기운으로 여겨집니다. 이 탁한 기운은 몸 안의 순수한 기운의 흐름을 막아 기혈순환이 정체되거나 비위의 기운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계절 기운이 활발히 바뀌는 이 민감한 시기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 안 기운의 흐름이 끊기고 결과적으로 기운의 순환과 운의 흐름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음습의 기운을 생성합니다. 풍수에서는 습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특히 기름기 많은 음식은 몸속에 내습을 만듭니다. 봄철은 원래 자연적으로 습기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속 습열이 더해지고 그 결과 몸이 무겁고 졸리고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이처럼 기운이 무겁고 탁해지면 좋은 기운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쉽게 쌓이게 된다. 즉, 운이 막히고 구설이나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봄은 비위를 다스릴 시기로 기름진 음식은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봄은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비위의 기운을 다시 살려야 할 시기인데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위장의 기능을 둔하게 만들어 비위 기운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로 소화불량, 피로감, 집중력 저하, 입냄새, 피부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건 중앙의 기운토가 무너지는 것과 같아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안정감이 떨어진다 또는 운의 기반이 약해진다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기름진 음식은 운을 무겁게 만든다는 전통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음식도 기운으로 해석되는데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말, 행동도 무겁고 둔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새 기운이 올라오는 발산의 시기인데 그런 때에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기름진 음식은 운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기회나 변화의 흐름을 잡기 어렵게 만든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풍수적으로 4월 13일까지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기름진 음식은 탁기를 유발해 기운의 흐름을 막는다. 습기와 열을 불러 몸과 운세 모두에 무거운 에너지를 만든다. 비위 기능이 약해지며 이는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운이 둔하고 무거워져 봄철의 상승 기운과 충돌로 기회변화의 흐름을 잡기 어렵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적으로 4월 13일까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이사, 계약,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불안정한 시기에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엔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사, 계약, 창업, 결혼 등 운명을 바꾸는 큰 변화는 피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풍수에서 이사와 계약은 새로운 기운을 여는 문으로 해석됩니다. 풍수에서는 이사나 계약을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나 문서 작업이 아니라 운의 출입문을 여는 행위, 즉 새로운 기운과 연결되는 큰 전환으로 봅니다. 그런데 4월 13일까지는 아직 화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기도 아직 겨울과 봄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럴 땐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기엔 주변 환경의 기운이 혼탁하거나 불완전해서 오히려 혼란, 장애, 후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시기에는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내실을 다져야 할 때로 풍수적으로 움직임보다는 정지와 내면, 정비의 시간입니다. 밖으로 기운을 확장하려고 하면 불균형한 자연의 기운과 충돌이 생겨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감정적, 물질적 손실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기운이 바깥으로 너무 빨리 뻗으면서 나중에 기초가 부실하거나 결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풍수의 기본 원리를 따져보면 시기와 방향이 맞아야 운이 열린다고 봅니다. 풍수는 단지 공간만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때, 방향, 장소가 맞아야 길이 열린다고 보는데요. 4월 중순 이전은 시기적으로는 아직 기운이 숙성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이기 때문에 길을 선택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구 4월 19일부터 21일경 이후에 거처를 옮기거나 장사 시작 또는 혼인이나 입사를 결정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후가 되어야 기운이 안정되고 방향성과 성장이 동시에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풍수적으로 4월 13일까지 이사나 계약, 중대한 결정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기운이 불안정한 절기 전환기라서 변화는 위험성이 크고 이사나 계약은 운의 출입문을 여는 큰일이기에 이 시기에 혼탁한 기운은 운을 어지럽히거나 실패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뿌리 내리기보단 기초 다지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며 풍수 원리상 시기가 맞지 않으면 어떤 공간이나 방향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음기가 강한 장소인 묘지, 낡은 건물 등 방문하지 마세요. 풍수적으로 4월 13일까지 음기가 강한 장소, 예를 들어 묘지, 폐가, 낡은 건물, 지하 공간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자연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맞물리는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기운이 전환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음기와 접촉할 경우 신체, 정신, 운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4월 초중순은 기운의 전환기로 외부 기운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봄목기이 무르익고 여름학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경계선인데요. 풍수에서는 이 시기를 기운의 허상태로 보는데 이는 몸과 마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강한 음기를 접하면 인체 내부의 양기가 억제되거나 흩어져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음기는 정체되고 무거운 기운이므로 상승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풍수적으로 음기는 정체, 차가움, 어두움, 침체, 우울, 병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묘지, 폐가, 습한 지하 등은 자연의 생기가 잘 닿지 않는 곳이라 기운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며 탁한 기운과 음습한 기운이 축적돼 있다고 봅니다. 4월은 원래 양기가 살아나고 위로 상승하는 계절인데 이럴 때 음기가 강한 곳에 가면 이 상승 흐름이 눌리거나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무기력증, 불면증 또는 운세 저하, 관계 꼬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이므로 감정 기복과 기운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봄철은 간의 계절로 감정 기분의 조절을 맡는 장부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음기 강한 장소에 가면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거나 과민 반응, 불안, 심리적 불안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이는 귀기에 쉽게 동조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운이 약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또 하나 기운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약할 때는 더욱 풍수에서는 공간과 사람 사이에도 기싸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사할 집을 고를 때도 내 기운이 이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전환기에는 내 기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음기가 센 공간에 가면 공간의 기운에 내가 잠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묘지나 폐가 등은 풍수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기운, 즉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기운이 남아있는 장소로 보는데 이 시기에 그런 곳을 방문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 충돌, 건강 이상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정리하자면 풍수적으로 4월 13일까지 음기 강한 장소를 피해야 하는 이유로 기운이 불안정한 절기 전환기라 외부 기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음기 강한 장소는 양기의 흐름을 눌러 건강, 운세, 감정에 악영향을 줍니다. 정신적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혼탁한 기운과 충돌할 수 있으며 내 기운이 약할 때 강한 외부 음기와 접촉하면 기운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기운이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특히 4월 중순까지는 계절이 바뀌는 전환기라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운도 살짝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풍수 팁 3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록색으로 목의 기운을 보완하세요.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데요. 요즘처럼 기운이 바뀌는 시기엔 이 목기를 잘 보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초록색은 목의 기운을 가장 잘 상징하는 색입니다. 초록색 옷이나 액세서리, 화분, 나뭇결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소품 등 이런 걸 주변에 배치하면 기운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물 흐르는 소리는 재운을 돕습니다. 운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땐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 작은 분수 하나 두시거나 미니 수족관 혹은 잔잔한 물소리 나는 음악도 좋습니다. 이런 소리는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특히 재물운을 조금씩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의 동쪽 방향을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동쪽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어질러져 있거나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겠죠. 동쪽 방 창문 한번 열어주시고
주변 물건들 정리하고 물걸레로 정화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실제로 공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아직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쉽게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초록색 소품, 물소리, 동쪽 청소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의 흐름이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모두 대박 터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운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